대체 빌딩 언제 살 건데요? 그리고 아파트 투자 언제까지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입니다. 오늘은 강남 아파트 그리고 꼬마 빌딩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데 접근들을 못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건물주 다 되고 싶어 하는데 참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왜 건물주가 되기 힘들어하는지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일단 친숙함의 문제 아닐까. 우선 아파트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건물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용의 문제도 있겠죠. 아파트는 좀 저렴하게도 살 수 있다라는 거 아는데 건물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저렴하게 사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소유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아파트 주인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주변에 건물주 몇 명이나 있어요. 아마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원하지만 막상 친숙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 사는 것이 많이 힘들진 않나요? 분명히 쉽진 않아요. 이게 건물 투자는 부동산 영역에서도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이도가 맞아요.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편하게 벌고 싶다 그러면은 아파트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솔직히 아파트 사고 나서 전세 맞추고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근데 건물은 그렇지 않아요. 건물만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되고 나면 관리적인 측면이 되게 신경 쓸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뭐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냥 연락하면 되잖아요. 근데 건물에 뭐 전기가 나갔다 아니면 뭐 물이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그게 다 건물주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만큼 관리적인 측면에서 되게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하면 쉽게 돈을 버는 영역은 아니다. 이거는 좀 명확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을 사는 데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게 내가 만약에 편하게 돈을 벌겠다 진짜 좀 대신 부동산으로 큰 돈 벌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건물 사는 건 메리트 없어요. 차라리 아파트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살짝 고생하더라도 무조건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건물 투자 하시는 게 맞아요.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전세를 끼고 샀다고 했는데 이걸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게 올랐을 때 그 양도 차익인데 이거 한번 빠지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단 대출 받은 게 있으면 대출금도 빠지겠고 그 다음에 전세가 껴있으면 전세도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상 아파트에 내가 30억짜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크게 나한테 오는 게 많지가 않아요. 빌딩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통 월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 레버리지 투자를 구조만 잘 짜면 그러면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더 많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부자들이 하는 투자는 시세 차익형 투자가 아니라 월세형, 현금 흐름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은 현금 흐름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랬을 때 서울에 작은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거저거 빼도요 보통 뭐 일반 직장인 월급 정도는 나오거든요. 최소한. 그렇게 따진다면은 내가 현금 흐름으로 부동산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건물을 투자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돈 벌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세 차익으로만 벌 수 있는 게 아파트로 산정한다? 그럼 그건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파트가 오르면 건물도 따라서 오릅니다. 그리고 아파트 호재가 작용하면 건물에도 그 호재가 작용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보다 훨씬 유리해요. 이게 새로 건축이 되는 부분인데 아파트는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걸 다 리드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영역이에요. 이러면 모두 다 꼬마 빌딩을 사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 만약에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런 가치적인 면에서 컨트롤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있다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꼬마 빌딩을 투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신흥 부자들 있잖아요. 특히나 더구나 요새 뭐 SNS를 통해서 지식 창업을 통해서 젊어서 부자 되신 분들이 다 건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게 수요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꼬마 빌딩 시장 보면은 진짜 매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지금 부르는 게 값이고 매도자 우위 시장 지금 현실인 건 맞아요. 그럼 언제 건물로 갈아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이게 딱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건물의 가격
그리고 이 건물을 갖다가 내가 시세 차익형으로 가겠다, 아니면 수익형으로 가겠다에 따라서 내가 옮겨가는 타이밍이 다르죠. 당연히 내가 시드머니 갖고 있는 것도 다르고. 하지만 이걸 조금 뭐 서울 건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자기 자본금이 10억 이하 정도 있다. 그러면은 다세대 다개구를 노리시면 되고, 근데 내가 좀 여윳돈으로 한 15억, 18억 이상 있다. 그럼 상가 건물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얘기만 들으면 그런 생각하죠. 그럼 나 이 돈 없으면 건물 못 하겠네 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데 또 한편은 아예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없어도 이렇게 내가 돈이 한 뭐 5억 정도 있다. 그러면 5억 있는 분들 모이면 되잖아요. 그럼 공동으로 건물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무조건 아무나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선은 가족끼리 모이세요. 가족끼리 모여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것도 조금 하는 것보다 난 지인이랑 같이 하겠다. 그럼 지인이랑 하실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그 전문가가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전문가가 없다면은 최소한 법인화 시켜서 모두가 공평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시면은 돈이 많지 않아도 건물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건물의 인기가 계속 될까요? 그럼 제가 바꿔서 한번 여쭤볼게요. 강남 아파트 인기가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예. 왜요?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자, 강남 아파트에 수요가 있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전에 강남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입지가 좋은 곳은 항상 수요가 있고, 그 수요가 결국에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건물도요, 진짜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고, 입지가 좋은 곳은 계속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구매를 하는 게 맞아요. 그건 100% 맞는데, 중요한 점은 건물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분명히 사업가적인 관점이에요. 그냥 단순히 투자를 해서 돈 벌겠다, 편하게 돈 벌겠다,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사업가가 돼서 이 건물을 운영을 해가지고 자산을 증식하겠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건물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꼭 염두해서 건물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